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도 기사 읽고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JK스탁 이 곽용훈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요, LG화학 정말 배터리 맛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비행체에다가 배터리를 심어서 날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무인기에 리튬황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차세대 배터리까지 개척을 해 나가겠다라는 멋진 포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LG화학 최근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재미없는데 외국인 기관 오늘까지도 동반 매도하고 있고 뭐 6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예요. LG화학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갈 만큼 갔다. 네, 뭐 관련 볼까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LG화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LG화학이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배터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는 코너에서 뭐 한 달 전인가에 그때 한번 소개를 또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시사하고 있냐면은 배터리 이런 부분이 추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72만 3천 원 밑으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뭐 단기적 대응 그리고 중장기적 대응 뭐 축소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일단 축소를 해놨다가 생각의 끈을 관심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거니까.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자신감 있게 쫙 배팅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관해서도 같은 관점이신가요? 보통은 계속 모아가자 이런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최근에 시장 의견이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투심이 흔들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성장을 하겠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또 보릿고개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그러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10%, 20%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심리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좀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살아날 때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잠깐은 좀 뭐 지지부진한 자리에 좀 접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LG화학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트윗 사랑은 유명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갑자기 김정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하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자라고 갑자기 올렸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뭐 꼽아 보니까 예전에 주고받았던 친서가 공개가 됐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어서 이 대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리 뭐 밑밥을 깐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대북 관련주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대단히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네. 그래서 요즘에 잠잠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드디어 또 출장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관련된 그 대선에 앞서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바이든의 행보라든가 이런 거에 통해서 이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관련된 환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경농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난티라든가 기타 아난티 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난티를 가지고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는 코너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굉장히 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좀 뭐 관전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돈도 못 벌고요. 돈도 못 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지금 뭐 기대감 이런 이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면은 역시 주가는 실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나 수급적인 요소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실적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현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그런 포인트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늘은 X, 내일 정도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북주는 실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갖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그것도 성향에 따라 틀린데요. 뭐 스마트한 어떤 뭐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안 되시겠죠. 근데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늘 가능성이 엿보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취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아가더라고요. 뭐 호재도 있었습니다. 유해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뭐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뭐 이러한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 담아가는데 기관은 13거래일 동안 연일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외국인 따라갈지 기관 따라갈지 정해주시죠. 뭐 외국인 따라가셔야죠.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이제 좀 살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라든가 지배구조 이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대되는 구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큰 악재가 없는 지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동행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 11만 6,500원으로 바뀌었네요. 예, 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은 조금 관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7,800원 위에 딱 안착되면 바로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정도는 분할해서 보유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만 7,8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두 번, 세 번 나눠서 분할 매수 삼성물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상한 종목 끝까지 판다 종목 추적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의 삼성전자 6만 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고점 넘어갈까? 이제 시사점인데요.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두 달 만에 장중 6만 원까지 터치를 어제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버라이즌, 미국의 1위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손을 잡으면서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이와 함께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도 반사이익을 계속 얻어가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 추정을 해보자면 최대 11조, 목표가 8만 원까지 나와준 상황인데요. 역시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였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1조 돌파했던 때가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번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딱 2번을 빼고서는 2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애플이랑 비교해보자면 애플은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는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후의 승자 누가 될까요, 대표님? 최후의 승자는 애플입니다. 예, 애플이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애플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내에서 가장 탑픽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죠.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현상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화웨이, 미국의 중국, 그 화웨이 중국 반도체 업계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어떤 주문 감소가 조금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입니다. 2년 만에
또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11조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3분기 실적이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이 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렌드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보수적 입장에서 취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 보유하셨다가 좀 빠지면 좀 더 사주고 이런 관점을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분기 단위로 끊어서 투자 패턴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 지금 신규 진입은 현상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격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눌릴 때 뭐 분차트를 보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좀 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8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8만 원까지 잡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